도쿄에서 평범한 하루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도심에 공포를 퍼뜨립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지휘 아래 빠르게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경보가 도시 전체에 울리고 대피가 시작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출동하여 전력을 다해 괴물을 공격하는데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공격은 효과가 없고 괴물은 계속 도시를 파괴합니다. 계속해서 파괴를 이어갑니다. 이상하게도 시민들은 마치 도시가 파괴되지 않는 것처럼 침착하게 뉴스를 지켜봅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심지어 자위대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내기까지 했다는 거야. 괴물을 제거하는데 우리는 괴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자위대 제3부대가 빠르게 도착해서 괴물을 포위한다. 그들은 강력한 공격으로 가슴을 가격하며 괴물을 빠르게 다치게 하고 죽인다. 그 잔해를 사방에 흩뿌리며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던 코프가 자신이 속한 청소팀이 모든 피를 치워야 한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듯하다. 코프는 자신이 속한 청소팀이 모두 피를 치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 제3부대원들이 괴물을 죽인 후 임무를 마치고 본부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본부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그들을 환호하고 언론은 그들의 사진을 찍는다. 그 후 청소팀이 작업을 시작해 마을에 남은 피를 모두 치우고 괴물의 시신을 제거한다. 우리는 팀이 괴물의 몸을 운반하기 위해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코프는 더 큰 부분을 자르기 위해 열톱을 요청한다. 그런 다음 한 작업자가 자른 조각을 들어 올리는데 그것이 폭발해 근처에 있던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한다. 작업자들은 괴물의 피로 심한 화상을 입는다. 코프는 그를 도와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는 항상 큰 난장판을 남기는 3부대에 대해 답답해한다. 코프는 한 구역의 청소 임무를 맡고 팀원 한 명을 데리고 출발한다. 그들은 길을 나선다. 근무가 끝난 후 코프는 몬스터 시체 냄새가 코에 남아 매우 지치고 답답한 채 집으로 돌아온다. 그 냄새가 아직도 코에 남아있다. 그는 3, 4단이 몬스터를 물리친 소식을 듣는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얼마나 능숙하고 강력한지 칭찬한다. 그녀의 나이에도.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단장이 코프의 어린 시절 친구임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어렸을 때 몬스터와 싸우기로 약속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코프는 답답해하지만 자신을 격려하며 자신의 청소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니까 다음날 코프는 출근해서 새 팀원을 소개받는데 이치카와라는 사람이 자기 방위대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토쿠는 이치카와에게 코프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말한다. 이치카와는 코프에게 왜 포기했냐고 묻고 코프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해도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어. 커서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결연한 표정의 이치카와는 나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든 간에. 그는 옷을 갈아입으러 떠난다. 토쿠는 그들이 더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며 대화에 놀란다. 하지만 코프는 아무리 대답해도 이치카와에게 실패자로 보일 것 같아 속상해한다. 그는 실패자로 보일 것 같아. 그 후 팀은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계속하며 괴물의 시체를 치운다. 괴물의 시체를 치우는 작업을 계속한다. 지휘관은 괴물의 조각들을 청소팀에게 배분한다. 지휘관은 이치카와에게 내장을 치우는 임무를 맡기는데 코프는 이전엔 이치카와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꼈던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어 한다. 하지만 코프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휘관이 이치카와를 그와 함께 일하러 보내기 때문이다. 일하러? 점심시간에 팀은 공원에서 휴식을 취한다. 코프와 이치카와는 내장 냄새에 지쳐있고 이치카와는 그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코프는 그를 돕기 위해 주스와 냄새를 막을 코마개를 준다. 하지만 이치카와는 역겨워하며 거절한다. 코프는 억지로 그에게 주도록 한다. 일과가 끝난 후 이치카와는 첫날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준 코프에게 감사한다. 감사하다. 이치카와는 자위대가 입대 최대 연령을 32세로 올렸다고 코프에게 말한다. 코프는 놀란다. 이치카와가 말한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포기하고 팀에 들어가길 그만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코프가 이치카와에게 고마워하자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땅 속에서 나타나 이치카와를 삼키려 한다. 코프가 재빨리 그를 물기에서 구해내고 달리라고 하며
괴물에 대해 신고하라고 말한다. 위치. 이치카와는 혼자 괴물과 맞설 수 없다며 거절한다. 코프는 함께 이길 수 없더라도 지금 죽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렇지. 이치카와는 듣고 빠르게 달리며 코프는 괴물과 마주서서 그것을 유인한다. 이치카와에게서 멀리. 괴물이 코프를 쫓아오고 그는 최대한 빨리 달리지만 괴물은 따라잡아 그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다. 코프는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다. 괴물이 코프를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하고 마치 그를 끝내려는 듯하다.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치카와가 나타나 괴물을 공격하며 코프를 구한다. 이치카와는 이미 자위대에 경고했다고 말하고 이치카와는 괴물에 저항하려고 애쓴다. 곧 미나와 자위대가 도착해서 빠르게 괴물을 처치한다. 코프는 그녀의 힘에 놀라지만 부상으로 위독한 상태다. 부상으로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옮기고 코프는 미나가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 생각하며 그녀가 몇 초 만에 괴물을 물리쳤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보다 열등하다고 느낀다. 그 옆 침대에 누운 이치카와는 그에게 괴물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도망가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내 덕분이 아니었다면 넌 지금쯤 죽었을 거야. 그가 말한다. 너는 정말 대단하니까 자위대에 들어가야 해. 코프는 그의 말에 감동받아 자위대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반드시 이루기로 결심한다. 자위대에 그는 이치카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는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말하며 방위팀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갑자기 코프는 앞에 이상한 곤충을 발견한다. 곤충은 마침내 자신을 찾았다며 말을 하고 공격하며 빠르게 그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코프는 극심한 고통 속에 이상한 상태에 빠지고 이치카와는 멈추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치카와는 코프를 빠르게 바라보며 그가 무서운 인간 괴물 혼종으로 변한 것을 깨닫는다. 이치카와와 코프 둘 다 충격을 받는다. 코프는 자신의 모습을 반사된 곳에서 보고 두려움에 비명을 지른다. 한 노인이 방을 지나가다가 괴물을 발견하고 병원에 신고한다. 소식이 자위대에 전해지고 미나는 팀 전체를 모아 병원으로 향한다. 그녀는 괴물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팀이 출동하여 경보를 울리고 시민들에게 뉴스로 알려줍니다. 대피소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프와 이치카와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노인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코프는 노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어보지만 불행히도 그 표정이 더 무서워지고 노인은 공포에 질려 기절합니다. 그 순간 코프는 자신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몸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그의 손길 하나에 주변이 모두 무너집니다. 모든 환자들이 소란의 원인을 보기 위해 뛰쳐나오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괴물로 변한 코프. 이치카와는 코프에게 자위대가 곧 올 것 같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라고 말한다. 코프는 탈출하려고 창문을 열려고 하지만 결국 엄청난 힘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만다. 다시 한번 자위대는 괴물이 병원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피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이치카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코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괴물로 가는 길에 코프의 몸은 이상한 변화들을 겪으며 동물들을 잡아먹는다. 새들이 날아가고 그의 모습은 더욱 기괴해진다. 코프는 속상해하며 이치카와에게 묻는다. 이제 자위대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치카와가 대답한다. 지금은 불가능해. 네가 자위대가 싸우는 괴물이 되었으니까. 코프는 낙담하며 희망을 잃는다. 그 순간 코프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괴물이 지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실제로 괴물이 나타나고 미나와 그녀의 팀은 또 다른 괴물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녀는 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은 새 괴물을 쫓아가고 나머지 팀은 처음 만난 괴물과 싸우게 합니다. 우리는 코프에게 돌아가서 새 괴물이 그들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종류라고 말하는 이치카와를 봅니다. 그것이 같은 종류라는 겁니다. 이치카와는 코프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만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위대가 새 괴물에 정신이 팔릴 테니까요.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숨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며 그들은 버려진 건물로 들어가 피신합니다.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새 괴물이 나타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한 소녀가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잔해 아래에 갇혀 있어요. 어머니는 빨리 도망치라고 말하고 소녀는 도우려고 해요. 하지만 너무 어려서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괴물이 그들을 보고 삼키려고 해요. 소녀와 어머니는 간절히 울어요. 하지만 코프 그의 괴물 모습으로 나타나 괴물을 공격해요. 괴물을 날려보내고 주변을 파괴해요. 코프는 자신의 힘에 놀라며 소녀를 안심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모습에 더 무서워해요. 이치카와가 도착해서 코프의 어머니를 도화잔해에서 들어올려요. 그녀에게 엄마는 괜찮다고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고 안심시킨다. 사악한 괴물이 다시 나타나고 코프는 이치카와에게 엄마와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부탁한다. 그가 이 괴물과 싸우는 동안 코프는 온 힘을 다해 괴물을 공격하려 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격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서 괴물을 작은 조각으로 산산조각 낸다. 단 하나의 믿기 힘든 일격으로 코프 자신도 충격을 받으며 괴물의 피가 폭풍처럼 쏟아진다. 코프는 아직도 그 작은 소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한다. 그리고 걸어간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전한다. 그 순간 코프는 어릴 적 미나를 떠올리며 자신을 상상한다. 그녀와 함께 팀에서 몬스터들과 싸우며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 이치카와는 코프에게 자위대가 오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도착하다. 코프는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미나와 함께 자위대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나는 현장에 도착해 괴물의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 소녀에게 그 괴물에 대해 묻는다. 그들이 공격당했다. 소녀는 악한 괴물을 떠올리며 떨고 있지만 미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모든 괴물을 없앨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소녀는 속상한 표정을 짓고 묻는다. 친절한 괴물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라고 미나는 놀라며 묻는다. 친절한 괴물. 소녀는 친절한 괴물은 자신의 어머니를 구한 괴물이라고 설명하고 미나는 소녀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 장면은 청소팀으로 전환되고 그들은 이 지역에 나타난 8번째 괴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자위대가 부여한 코드네임.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고 뉴스에서 언급된 괴물은 코프야. 이치카와가 본부에 들어오고 벌써 3달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났어? 코프는 역대 최초로 자위대에서 탈출한 괴물이 되었어. 역사상 팀장은 이치카와에게 그들이 그에게와 코프에게 모두 우편물을 받았다고 말한다. 우편물에는 자위대 적합성 시험의 결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담긴 우편물. 이치카와가 합격해서 매우 기뻐한다. 토쿠는 코프가 매년 지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치카와가 결과를 받고 싶지 않으면 자신에게 줘도 된다고 한다. 이치카와는 거절하며 직접 코프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다. 이치카와는 결과를 들고 코프에게 가는 길에 그것을 본다. 자신도 합격한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한다. 그는 곧장 코프에게 달려간다. 작업장에 도착해 코프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코프는 괴물 모습이다. 이치카와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 꾸짖는다. 코프는 재빨리 인간 모습으로 돌아와 이치카와에게 사과한다. 이치카와가 코프에게 합격 통지서를 건네지만 코프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코프는 항상 시험 2차 관문에서 떨어져서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직 이치카와가 코프에게 다음 시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첫 번째 시험은 필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괴물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코프는 이번이 자위대에 들어갈 마지막 기회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을 봐야 한다고 답한다. 두 사람은 자위대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끝. 땡. 열흘 후 이치카사와와 코프는 테스트를 위해 다치카와 기지에 도착한다. 테스트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소녀가 코프에게 소리친다. 너 아저씨 내 행운의 번호 55 앞에서 차 좀 옮겨. 다오번. 코프가 짜증내며 말한다. 누가 아저씨래? 난 겨우 32살이야. 그녀가 대답한다. 그럼 너도 늙었네. 그녀는 괜찮다며 직접 차를 옮기겠다고 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맨손으로 차를 들어 옆으로 던져버린다. 코프와 이치카와는 멍해지고 코프는 그녀가 그렇게 한 것에 충격을 받는다.
회사 차야. 이치카와는 소녀의 능력에 놀라서 묻는다. 넌 누구야? 그녀는 대답한다. 나는 검사 2016이야. 키쿠로는 취미가 몬스터 잡기라고 하고 그녀는 코프 냄새를 맡으며 말한다. 알겠어, 내 냄새가 익숙하네. 코프와 이치카와는 긴장하고 있고 이치카와는 그녀에게 우리가 청소팀이라서 내 냄새가 익숙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럼 너희 청소부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녀는 코프가 차를 움직이고 맨손으로 고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묻는다. 나처럼 특별한 수트도 있어? 코프는 대답한다. 나는 후보 2032번이야. 코프 내 이름 꼭 기억해. 아기 키쿠로가 대답한다. 시험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재밌을 것 같아. 네가 방금 한 말 때문에 모두 앞에서 너를 창피주겠어, 코프. 거비유. 그녀는 동료들을 모아 시설에 들어간다. 이치카와는 키쿠로 앞에서 자신의 힘을 쓴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서 말한다. 다시 멍청한 짓을 하면 바로 집으로 보내겠다고. 그들은 시설에 들어가고 코프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열망한다. 미나 자위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우리는 코프가 체력과 능력 시험 중에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봐. 매일 훈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는 두 시험 모두에서 최고 점수를 받겠다고 결심했어. 코프가 나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두보다 뒤처져 있어요. 그 밖에 그는 자신의 거대한 힘을 사용하면 쉽게 1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룹 달리기 경기에서 255명 참가자 중 201구등에 머물렀어. 키쿠로가 와서 그를 조롱하는데 그녀는 5등이고 그는 219등이니까. 코프는 매우 당황했지만 이치카와는 그에게 안심시켜주며 말한다. 그가 그 끔찍한 힘을 쓰지 않고도 그 위치에 도달했다고. 코프는 다른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끔찍한 힘을 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답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치카와에게 소리치며 말한다.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내 힘을 써야 한다. 아니면 거절당할 테니. 미나가 시험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는 분명히 코프가 진전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코프와 이치카와로 돌아가며 이치카와는 코프를 다른 우수한 후보자들에게 소개한다. 그는 첫 번째로 이즈모를 소개하는데 이즈모는 이치카와 반에서 졸업한 학생으로 체력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하치지 대학의 뛰어난 학생인 후루아시도 소개하는데 일본 자위대에 떠오르는 스타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뛰어난 후보자들도 함께 소개한다. 이치카와는 코프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안심시키는데 작년에는 시험의 두 번째 부분이 괴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코프는 놀라고 이치카와는 리더십이 후보자들의 괴물에 대한 지식과 팀워크 능력을 알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가 청소팀 직무에 지원한 것이다. 코프와 이치카와는 의욕을 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들은 이후 국방부 2차 훈련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들은 이번 시험을 담당하는 제3사단의 하시나 대장을 만난다. 이 해가 이번 두 번째 시험을 책임지고 있다. 하시나는 능력 시험이 이곳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알리며 전자문을 연다. 그는 말한다. 첫 번째 임무는 이 지역의 몬스터를 찾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코프와 이치카와는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몬스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몬스터들이 빠르게 돌진하지만 그들은 이를 포착하고 포획하는 데 성공한다.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라. 후보들은 모두 흥분했지만 코프는 무서워서 땅에 쓰러졌다. 땅에. 키쿠로는 평소처럼 그를 보고 웃는다. 하시키나는 그들이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복장과 장비를 준비시킨다. 이 복장은 괴물과 비슷한 놀라운 힘을 제공한다. 각 후보의 힘 수준이 표시된다. 이치카와 8%, 이즈모 18%, 카구라기 15%, 후루아시 14%. 하시키나는 누구든 훈련 후에도 도달한 최고 힘 수준이 20%였다고 설명한다. 그 이상은 없었다. 경관은 올해 여러 사람이 10%를 넘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표시를 하시나는 올해가 전례 없는 시즌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키쿠로의 힘이 46%에 달하자 경관은 충격을 받고 모두가 그녀의 힘에 놀란다. 하시나는 그녀의 힘이 함대 사령관과 맞먹는다고 생각한다. 이치카와는 자신의 힘이 겨우 8%라 걱정하지만 하시나는
아직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실패하는 유일한 경우는 해방력이 0%일 때뿐이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경찰관은 코프의 힘이 0%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모두가 이 수치에 놀란다. 그림이 코프는 모두 앞에서 처참한 모습이다. 그 후 시험 구역으로 넘어가서 하시나가 몬스터들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제거할 몬스터들과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한다. 후보자들은 몬스터를 사냥하러 출발하고 기쿠로는 모두를 놀라게 한다. 처음 만난 몬스터를 번개처럼 빠르게 제거하며 게다가 그녀는 다른 후보자들 앞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며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한편 코프는 힘들어하며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무기가 그에게는 매우 무겁게 느껴진다. 이치카와는 답답해하며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시나가 후보자들에게 미나 선장의 시험을 관찰하고 있다고 알린다. 코프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그와 이치카와는 공격자들을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로 한다. 이것이 그들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 전략이다. 코프는 몬스터들의 몸을 청소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 스턴 수류탄을 사용해 몬스터의 청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몬스터의 시력은 약하다. 이로 인해 몬스터가 마비되고 계획이 성공한다. 코프는 후보자들을 이끌어 몬스터를 제거하게 하고 그들이 목표로 삼을 약점을 지시한다. 그가 지목한 약점을 공략하게 한다. 그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계획이 성공한다. 코프와 이치카와는 다음 몬스터를 제거하러 떠나지만 갑자기 몬스터가 코프를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한다. 하시키나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담당자에게 긴급 방패를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긴급 방패를 준비하라. 우리는 땅에 쓰러진 코프에게로 돌아가고 몬스터가 그를 향해 다가온다. 하지만 코프는 저항하며 일어난다. 마지막 순간 몬스터가 코프를 잡아먹으려 할 때 담당자는 결정을 내린다. 비상 방어막을 활성화하세요. 하시키나는 코프가 가장 먼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키쿠로가 급히 뛰어들어 즉시 괴물을 제거한다. 그녀는 코프에게 말한다. 이번이 네가 창피를 당하는 세 번째야. 그녀는 만나는 나머지 괴물들도 제거한다. 코프는 땅에 누워 심하게 부상당했고 움직일 수 없으며 다리가 부러졌다. 하시키나는 인터컴을 통해 코프에게 말하며 몸 전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는 몸 여기저기에서 부상을 입었다. 코프는 낙담하기 시작하고 포기할 생각을 한다. 하시키나는 철수할 것을 조언한다. 코프는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그는 일어서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그의 파워 레벨은 0.001%까지 상승한다. 코프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모두가 코프의 행동에 충격을 받자 하시나는 그에게 결국 선택은 내 몫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네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방패를 작동시키겠다고 한다. 바로 코프는 이치카와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지만 이치카와는 거절하며 둘 다 성공해야 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를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이치카와는 코프를 어깨에 들어 올리고 전장을 달리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모든 사람들 시야를 확보하세요. 이치카와도 모두가 그들을 바라보자 매우 부끄러워하지만 결심합니다. 단합해서 시험을 끝내기로. 한편 하시나가 크게 웃으며 그들을 조롱하고 경찰관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모든 수험생들은 시험을 위해 주된 몬스터에게 달려가며 키쿠로가 평소처럼 앞장섭니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몬스터를 도움 없이 제거하며 모든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오직 주된 몬스터만 남깁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된 몬스터에게 도달해 방해용 폭탄을 던지고 위에 서서 그것을 쏘아서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폭발하게 만든다. 시험이 끝나고 코프와 이치카와는 키쿠로의 빠른 몬스터 처치에 놀란다.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시험이 끝났다. 우리는 민에게 돌아가서 그녀는 하신에게 키쿠로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한다. 하시나는 동의하며 그녀는 정말 뛰어나서 내 관심을 끌었겠지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3명의 후보자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행히도 아무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키쿠로에게 돌아가서 그녀는 빨리 돌아가서 코프를 마음껏 놀리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매우 강력한 괴물이 그녀 뒤에 나타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후보들은 죽은 괴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코프는 피와 고통으로 가득 찬 기쿠로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기쿠로가 자신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악한 괴물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묻는다. 너는 도대체 뭐야? 괴물이 대답한다. 아직 움직이고 있군. 기쿠로는 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한다. 그러나 괴물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여러 차례 공격하며 그녀를 공격한다. 서 있다. 지휘본부에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키쿠로가 왜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너무 심하게 다쳤다. 그들은 괴물들이 다시 살아났고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나는 신속히 방패를 작동시키라고 명령하고 하신에게 시험구역으로 향하라고 지시한다. 시험구역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스스로 치료하려 애쓰는 키쿠로에게 돌아간다. 그녀는 이 괴물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전장에 있는 한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다시 괴물을 공격하려가 하지만 괴물이 전력을 다해 그녀를 강타한다. 벽에 밀치고 키쿠로는 어릴 적 그녀의 과거를 기억한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가 완벽하길 원했고 다른 부모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시험에서 1등을 했을 때도 그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게 충분해. 라고 말했다. 그냥 현재로 돌아와서 키쿠로는 계속 괴물과 싸우고 있지만 이기지 못한다. 팔이 부서지고 무기가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싸운다. 마지막 순간 괴물이 그녀를 죽이려 할 때 미나와 하시나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코프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다. 그가 키쿠로에게 말한다.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키쿠로는 충격을 받고 묻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괴물의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코프가 공격을 막는 힘에 감탄한다. 코프는 그녀 앞에서 괴물 형태로 변신하며 말한다. 네가 정말 잘했어. 이제 상황은 나에게 맡겨도 돼. 다른 후보들이 서로 도우며 지역을 대피시키고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괴물들이 아직도 보고 있는 것에 멍해진 키쿠로가 말한다. 코프 무슨 일이야? 너도 괴물이야. 코프가 그녀보다 앞서 달려가며 자위대의 능력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한다. 그 순간 괴물이 다시 그들을 공격하고 코프가 공격을 막으며 잠깐만 이 멍청한 괴물을 끝장내고 나서 다 설명할게 라고 말한다. 모든 걸 코프 구역. 코프가 맞선 괴물의 힘 등급이 10점 만점에 9.4로 나타난다. 하시나가 말한다. 측정 장치가 고장났거나 이 괴물이 역사상 가장 강한 괴물일 거야. 우리는 코프가 온 힘을 다해 괴물을 공격해 날려버리는 장면으로 돌아간다. 한 번에 조각조각 낸다. 키쿠로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녀의 또 다른 괴물이 갑자기 키쿠로를 공격하지만 코프가 몇 초 만에 제거한다. 그는 인간 형태로 돌아와 그녀에게 말한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시는 위험에 빠지지 마. 그 순간 이치카와가 도착해서 코프의 머리를 치며 소리쳤다. 다시 모두 앞에서 변신하는 거야. 그들은 계속 다투고 키쿠로는 탈진과 부상으로 기절한다. 미나와 하시나가 현장에 도착해 사방에 혼란이 가득한 것을 발견한다. 괴물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장면이 자신들에게 익숙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후보를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해요. 경찰관은 그들에게 3명의 후보가 방금 본부에 도착했다고 알려줍니다. 키쿠로 코프 이치카와입니다. 하시나가 미나에게 말하길 키쿠로는 매우 강하지만 그녀가 그 괴물을 이렇게 이긴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시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지금 앞에 있는 장면이 3개월 전과 같다고, 그리고 두 사건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병원에 있는 코프를 보고 옆에는 이치카와가 사과를 깎아주고 있다. 코프는 또 다시 병원에 와서 속상해한다. 이치카와는 키쿠로가 지금 최고로 치료받고 있어서 괜찮다고 그에게 말한다. 자위대의 의료 장비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미나는 방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나중에 그녀는 코프를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온다. 이치카와는 그녀를 보고 놀라며 왜 왔냐고 묻는다. 그녀는 키쿠로가 대피소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고 그녀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답한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키쿠로가 치료실에서 장비 아래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가 깨어나자 하시나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다시 살아난 괴물들을 처리했다고 알린다.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고 모두 그녀가 주괴물을 물리친 덕분이라고 한다.
기쿠로는 충격을 받고 침묵한다. 하시나는 묻는다. 괴물을 물리친 게 너 아니었냐고? 기쿠로는 코프를 떠올리며 대답한다. 네, 제가 주괴물을 물리쳤어요. 장면은 도시의 공중 화장실 중 한 곳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 악한 괴물이 전화를 들고 뉴스를 듣고 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가 전화를 끊자 우리는 충격에 빠졌어요. 상대방이 청소팀의 동료 토쿠였던 거죠. 다음날 우리는 코우가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매우 긴장한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이치카와 다투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야. 네가 격려해서 나도 이 시험을 치르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긴장돼 있어. 이제 나는 이렇다니. 이치카와는 소리치며 말했어요. 이제 너는 괴물이 된 거야. 그렇지. 어제는 네가 격려했다고 칭찬했었잖아. 바로 그때 청소팀장이 들어와서 우편물을 건네줍니다. 둘 다 결과를 보고 매우 긴장했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둘 다 합격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일본 자위대 본부로 전환되며 그곳에는 시험에서 뛰어난 후보자들이 모두 모여 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기쿠로가 가장 높은 점수로 새 배치를 맡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이제 더 이상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논의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제 기쿠로의 차지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그들은 2등 자리를 위해 경쟁할 것이다. 후루아시가 이치카와에게 인사하며 코프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온다. 미나가 방에 들어오고 세 팀원 모두가 격려한다. 그녀는 무대 위로 걸어가고 모집식이 시작된다. 미나는 세 팀의 리더가 될 키쿠로를 호명하며 오늘부터 29번이 된다는 공식 서한을 건넨다. 미나는 희생해준 키쿠로에게 감사하며 시험 중 후보자들을 괴물로부터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키쿠로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감사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사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그들의 목숨을 구한 코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코프가 늦게 홀에 들어온다. 키쿠로와 팀원들은 그를 보고 기뻐한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자위대 사령관들이 모여서 코프가 모든 시험에서 최하점을 받아 실패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미나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시나가 갑자기 끼어들어 말합니다. 코프는 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합격할 것이라고요. 비록 약하지만 그는 후보자들을 몬스터의 약점으로 안내했고 또한 매우 집중했어요. 팀워크에 대해 우리가 드물게 찾는 것인데 그리고 그는 매우 유머러스해서 중요합니다. 그 후 코프가 연수생 병사로 부대에 합류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시나가 민에게 신병들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매우 동기부여가 되는 연설을 하며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그들과 함께 싸우며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그녀의 방패와 창이 될 것이라고. 코프는 매우 흥분하며 곧 미나 곁에 서겠다고 말한다. 모두가 그의 말에 충격을 받는데 특히 그가 바로 그녀를 이름으로 부른 것에 놀란다 미나 대위라고. 코프는 그 순간 자신이 너무 크게 말했음을 깨닫고 민망해진다. 미나는 대답하려다가 그가 군사 예절을 어겼다고 말한다. 그냥 이름으로 부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100번 푸시업을 해야 한다. 하시나가 크게 웃으며 말한다. 자, 시작하자. 그는 민에게 말한다. 너 좀 관대하게 대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그녀를 본다.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그녀를 하시키나는 코프가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에게서 그의 의심을 확신하게 만든 것은 코프가 9.8의 평가를 받은 몬스터에게 엄청난 힘을 쓸 때 그의 스탯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시키나는 코프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그를 가까이 두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코프가 팔굽혀 펴기를 끝내고 지친 모습으로 보는 장면이다. 키쿠로가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그들은 식당으로 향한다. 코프는 키쿠로에게 자신이 괴물로 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키쿠로는 충격을 받고 묻는다. 정말 괴물벌레를 먹고 또 다른 괴물이 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가 없어. 이치카와가 소리치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한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코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위대에 알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쩌면 도와줄지도 몰라. 키쿠로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며 자위대가 그를 죽일 수도 있다고 답한다. 그를 발견하거나 실험용 쥐로 만들 거야. 그녀는 그에게 그의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방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관님,
키쿠로는 자위대가 강력한 괴물 같은 존재를 발견했을 때를 설명한다. 그가 된 존재는 즉시 죽여서 그 몸을 이용해 만들어낸다. 다른 몬스터들과 싸우기 위한 특별한 무기들. 코프는 매우 두려워하며 키쿠로에게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해. 그녀는 문제없다고 동의해. 네가 전에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 비밀은 지킬게. 하지만 네가 괴물이고 인류를 해칠 거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직접 죽여주겠다. 우리는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이치카와가 가장 먼저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을. 그는 단 2분 35초 만에 목표를 훌륭한 실력으로 완수하고 그의 해방 전투력은 18% 증가한다. 하시나는 이치카와의 짧은 시간 내 빠른 성장에 감탄한다. 후루아시가 들어와 이치카와가 새 개인 기록을 세운 것에 분노한다. 분노한다. 그는 이치카와에게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훈련을 시작한다. 그는 2분 15초 만에 모든 목표를 마치며 훈련을 마친다. 그리고 그의 해방 전투력이 20%로 증가합니다. 그 순간 키쿠로가 나타나 그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너희들 잘 어울리긴 하네. 하지만 너희 합친 힘도 내 힘보다 약해. 그녀의 힘이 50%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녀의 힘에 충격을 받고 그녀를 뛰어넘어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코프는 시점 3프9분 안에 훈련을 마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의 해방 전투력은 겨우 1%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에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키쿠로를 쫓아가 말합니다. 난 이제 0%에서 1%가 됐어. 키쿠로가 그에게서 도망치며 말한다.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나는 우주 %인데 너는 1%야. 하시나가 코프를 불러 그에게 말한다. 그의 힘으로는 절대 정식 장교가 될 수 없다고, 3개월 안에 쫓겨날 거라고. 그는 팀에게 오늘의 마지막 훈련을 시킨다. 훈련 시설을 10바퀴 달리게 한다. 경찰관은 하시나에게 경쟁심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한다. 신병들, 하시나는 그가 없어도 그들이 잘하고 있어 자신도 기쁘다고 대답한다.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다. 공중 목욕탕에 있는 팀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그들은 근육을 비교한다. 코프가 일어나서 말한다. 내 근육 좀 봐. 하지만 그의 배가 드러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코프는 답답해하며 말한다. 모두 팔씨름 내기 하자고. 그때 그들의 건장한 친구가 들어오고 모두 당황해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속으로? 그가 무슨 일인지 묻자 이치카와가 대답한다.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누가 근육이 더 큰지 보는 중이었어. 그뿐이야. 그들은 모두 근육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고 동의한다. 중요한 건 우리도 즐기러 가는 소녀들을 보고 그들이 미나를 목욕탕에서 찾았어요. 목욕탕에서 미나가 키쿠로에게 아직 피곤하냐고 묻자 키쿠로는 훨씬 좋아졌다고 답했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키쿠로는 미나를 보고 그녀의 뛰어난 체력과 근육량을 눈치챘어요. 근육량을. 하지만 그녀는 이것만으로 그녀의 놀라운 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키쿠로는 미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근육을 만들었는지 묻자 미나는 그녀에게 다가와 기본 운동을 보여줄 테니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목욕탕에 있는 남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왜 자위대에 들어갔는지 서로 묻는 장면을 봅니다. 자위대에 들어간 이유를요. 그들 모두가 미나 대위처럼 위대해지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프는 그들의 말을 듣고 놀라며 이치카와에게 묻습니다. 미나가 이 사람들 모두에게 영감을 준 거야. 이치카와가 대답합니다. 미나는 이 세대의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들은 코프에게 왜 들어왔는지 묻고 코프는 미나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코프와 미나가 어린 시절 친구였고 자위대에 들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코프가 목욕탕을 나가려 하자 남자들이 화를 내며 그를 막고 끝내라고 요구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코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며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에게 말한다. 기쿠로와 여자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남자들이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치카와가 뜨거운 목욕물 때문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그녀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묻자 이치카와는 그들이 그냥 장난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결국 안으로 들어갔다고 대답한다. 다음 날 모두가 다시 훈련을 시작하며 더 조화롭게 협력한다. 밤이 되고 코프가 다른 신병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시나가 들어와 말한다. 노력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일의 일부는 휴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제대로 쉬게 해야 합니다.
코프는 나는 쫓겨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답합니다. 하시나가 대답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요. 당신은 미나와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고 자위대와 함께 그것을 원하죠. 코프는 하시나가 이걸 아는 것에 놀라고 하시나는 그 모든 것이 순간순간 기록되고 있으며 그가 약속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나는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은 내 자리를 훔치고 싶어 하는군요. 그렇죠. 코프는 긴장하며 대답한다.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키나가 말한다. 좋아, 2시간 동안 자도록 해. 불 끄는 것 잊지 말고 문 잠그는 것도 잊지 마. 그런데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그들은 이것이 훈련이 아님을 깨닫는다. 새로운 괴물이 나타났다. 하시키나가 코프에게 말한다. 가자, 너의 첫 임무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작전실에 모인 지휘관들을 보고 장교가 민에게 포인트 0245 주변 지역을 대피시켰다고 알린다. 장면이 도시로 넘어가며 민간 부대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 대피.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괴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니나에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제거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대한 괴물이 도시를 배회하는 모습이 보이고 갑자기 작은 괴물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곳곳에 나타납니다. 니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즉시 괴물들을 처리하러 출동합니다. 첫 임무라 매우 긴장한 신병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의 첫 임무입니다. 팀이 괴물 위치에 도착하고 하시나가 미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팀은 몬스터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지만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미나 선장팀에서 도망치려는 몬스터를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하시키나는 그들이 팀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강조합니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코프는 매우 긴장하고 있으며 이치카와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임무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코프는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두렵고 불안하다고 인정하지만 엄청난 흥분을 느낍니다. 흥분을 이치카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너는 이런 흥분을 느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임무니까. 네가 항상 꿈꿔왔던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두가 사방에서 공격을 시작한다. 선임 신병들은 신병들을 얕보며 마치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왜 함께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말이다. 기쿠로는 그들의 말에 짜증이 나서 마주치는 모든 괴물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제거한다. 기쿠로가 마주치는 모든 괴물을 놀랍도록 빠르게 제거한다. 선임 신병들은 기쿠로의 힘에 충격을 받는다. 나머지 팀원들도 똑같이 놀라며 빠르게 전투에 맞춰 호흡을 맞춘다. 마주치는 모든 괴물을 쓰러뜨린다. 이치카와는 코프가 더 이상 다시 변신해야 해? 나이든 신병들은 새로운 신병들의 힘에 놀라서 리더들에게 묻는다. 그들은 새 신병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 신병들의 성과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교가 신병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남은 몬스터들을 처리하게 하는 장면을 본다. 그녀는 전체 부대가 이치카와와 후루아시 뒤를 따라 전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코우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팀 전체가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에 놀라며 자신은 뒤처지고 있다고 느낀다. 코프는 자신의 지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돋보이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미 쓰러뜨린 몬스터의 시체로 달려가서 살펴보기 시작한다. 선배 훈련생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코프가 몬스터의 몸을 살피는 동안 지켜본다. 그는 이 몬스터의 약점인 핵을 찾아낸다. 코프는 빠르게 핵의 위치를 하신에게 알리는데 그것은 몬스터 목덜미에 있다. 또한 제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준다. 하시나는 기뻐하며 코프의 뛰어난 활약을 칭찬한다. 그는 이후 코프가 제공한 정보를 담당 장교에게 전달하여 나머지 훈련생들과 공유하게 한다. 코프는 괴물과 싸우러 향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폭발을 보고 거대한 괴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깨닫는다. 자위대는 괴물의 다리를 집중 공격해 움직임을 제한하기 시작한다. 미나는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파괴 무기로 한 방에 괴물을 쓰러뜨린다. 미나의 해방 전투력이 96%임을 알게 된다. 모두가 미나의 놀라운 힘에 놀라고 하시나는 코프에게 말한다. 언젠가 이런 사람 곁에 서고 싶을 거라고. 미나는 괴물의 잔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 사격한다. 코프는 미나의 힘에 엄청나게 흥분하고 하시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녀 곁에 서겠다는 목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냐고.
그녀 곁에 서려면 그녀만큼 강해야 한다고. 곁에 서려면 그녀만큼 강해야 해. 화가 난 코프가 대답했다. 너는 어때? 너도 언젠가 그녀 곁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하시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불가능하지 당연히. 그는 자신의 해방 전투력이 미나만큼 원거리 무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녀처럼 거대한 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없다고. 하지만 작은 또는 중간 크기의 괴물에 대해서는 그가 그녀보다 난다고. 그때 우리는 하시나가 뒤에 있는 괴물을 무심코 무기를 꺼내 베어버리는 모습을 본다. 그는 쉽게 괴물을 조각조각 낸다. 하시나의 가문은 무로마치 시대의 전설적인 괴물 사냥꾼 가문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괴물과의 근접 전투에 뛰어나다. 코프는 대장과 하사가 팀에서 가장 강한 두 멤버라는 것을 이해한다. 각자 자신의 강점에 맞는 특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시나는 코프에게 말한다. 가자 시작한다. 코프는 혼란스러워하며 묻는다. 시작 괴물은 이미 처리된 거 아닌가? 하시나는 대답한다. 이번 전투의 문제는 거인 안에 아직 남아있는 괴물들이야. 그렇지 않았나? 그들은 아직 안에서 살아있어요. 확실히 우리는 거대한 괴물에 비해서 작은 괴물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로 도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시나는 팀을 격려하며 모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맛있는 아침을 먹자고 말합니다. 장교와 하시나는 신병들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시나는 이런 힘든 임무에서 누가 리더가 될지, 누가 경력이 끝날지 명확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1팀, 현재로서는 키쿠로만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마도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라 이치카와를 쫓아가며 따라잡으려 하지만 실패하는 후루하시로 장면이 전환된다. 그는 군사 아카데미에서 5년간 열심히 훈련했음에도 여전히 이치카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갑자기 그 지역의 청소팀 사람을 만난다. 그를 만난다. 그들은 상황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려 하지만 그 사람이 인간으로 위장한 괴물임이 드러난다. 그는 자위대가 괴물 내부의 생식기를 파괴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이치카와의 질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위대에 누가 이 괴물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묻는다. 이 괴물에 대해 아는 자위대는 누구인가? 우리는 토쿠와 청소팀이 멀리서 전투를 관찰하는 모습을 본다. 코프와 이치카와가 괴물들과 싸우는 모습을 찾으려 하지만 불행히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우리는 자위대가 도시의 모든 청소업체를 불러서 모든 죽은 괴물의 시체를 치우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청소팀의 리더는 새로 합류한 멤버에 대해 묻는다. 토쿠는 모른다고 답하며 아마 다시 욕실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는 다시 욕실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이치카와와 후루아시로 다시 전환되고 후루아시에게 변장한 괴물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곳이 위험하다고 말하죠. 괴물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후루아시의 가슴에 총을 쏘며 그에게 빗맞췄다고 말합니다. 심장을 맞추려고 했던 건데 이 형태에서는 조준이 잘 안 돼. 후루아시는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지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치카와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피를 멈추기 위해 수트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후루아시는 화가 나서 괴물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자 괴물은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변신하고 후루아시와 이치카와는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이치카와는 이것이 입학 시험 때 나타난 그 괴물임을 깨닫는다. 괴물은 그들에게 말한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적어도 너희 중 한 명은 표본으로 데려가겠다. 이치카와는 지원을 요청하려고 지휘부에 연락을 시도하지만 통신이 끊긴 것을 보고 놀란다. 괴물은 그들이 연락을 시도한 것을 알아채고 완전히 끊어버렸으며 지금 그들이 있는 지역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밝힌다. 그 후 괴물이 이치카와를 공격하지만 그는 첫 공격을 피한다. 두 번째 공격에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진다. 후루아시가 이치카와가 괴물의 공격을 피하는 능력에 놀란다. 이치카와가 괴물의 공격 방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 그것은 키쿠로가 첫 만남 후에 괴물의 전투 스타일에 대해 그와 코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마주치면 대비할 수 있도록 이치카와는 괴물을 공격하며 후루아시에게 달려가서 즉시 지원을 요청하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후루아시는 화를 내며 묻는다. 왜 혼자서 이 괴물과 맞서고 있냐고?
괴물이 후루하시를 공격하고 이치카와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한다. 그는 후루하시에게 말한다. 빨리 가 제발. 후루하시가 마침내 동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서둘러 간다. 그동안 이치카와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자신에게 생각한다. 기쿠로는 훨씬 강한 사람인데 이 괴물을 감당하지 못했고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나도 못할 거야. 하지만 그는 자신을 격려하며 말한다. 나는 방위 요원이고 책임을 다해야 해. 그 책임을 져야 해. 그가 코프와 함께 처음 괴물을 만났을 때를 떠올린다. 그때 코프가 그에게 말했었다. 달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그는 자신에게 생각한다. 자신도 코프처럼 목숨을 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의 동료들, 이치카와는 빠르게 괴물에게 공격하지만 괴물은 쉽게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구조 요청하러 뛰는 후루하시에로 돌아가며 이치카와의 전투 능력에 감탄한다. 그는 이치카와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에 놀란다. 이치카와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난다. 다시 이치카와로 돌아가 그는 온 힘을 다해 괴물과 계속 싸운다. 그는 계속 싸우며 힘을 쏟는다. 괴물은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하며 놀라운 속도로 움직인다. 갑자기 그 앞에 서서 말한다. 네가 내 대해 몇 가지는 아는 것 같군. 하지만 모두 다 알지는 못하지 그렇지. 괴물은 치명적인 무기를 드러내며 이치카와를 전력으로 공격한다. 이치카와는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후루하시가 나타나 이치카와를 치명적인 공격에서 구한다. 오리아빠 이치카와는 놀라며 묻는다. 왜 돌아왔어? 후루하시는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치카와에게 화난 게 아니야. 항상 누군가가 날 구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한 거지. 그는 이치카와에게 말한다. 다시는 누군가가 날 구하게 두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널 구할 거야. 이치카와가 묻는다. 지원군은 부르지 않았어. 후루하시가 화내며 대답한다. 조용히 해.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넌 이미 죽었을 거야. 그 몬스터가 말한다. 넌 네가 그를 도와 탈출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통하지 않아. 네가 죽더라도 내 허락 없이는 여기서 떠날 수 없어. 후루하시가 말한다. 그렇다면 우린 널 죽일 수밖에 없어. 함께 끝내자 이치카와. 그들은 몬스터를 압박하며 서로에게 기회를 만들어 그를 물리친다.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괴물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괴물도 그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들은 괴물의 공격을 피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치카와가 괴물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지만 괴물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들은 괴물을 보호하는 시체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된다. 괴물을 보호하는 그 순간 괴물이 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 말한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치카와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그의 몸을 꿰뚫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모든 방향에서 이치카와가 땅에 쓰러진다. 장면은 괴물을 제거하고 있는 하시나 하사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팀. 그는 작전실에서 이치카와와 후루하시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보고받았다. 후루하시. 코프도 그 소식을 듣고 이치카와를 걱정한다. 키쿠로가 재빨리 코프에게 다가가 위험한 괴물이 아마도 여기 있을 거라고 말한다. 여기? 코프는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진다. 우리는 이치카와가 땅에 누워있고 후루하시가 충격을 받고 그를 걱정하며 부르는 장면으로 돌아간다. 그를 걱정하며 부른다. 이치카와는 부상에 맞서 싸우며 출혈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시체처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치카와는 저항하려 애쓰며 일어나려고 하고 괴물이 말한다. 아직도 움직일 수 있냐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후루하시는 괴물에게 소리친다.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괴물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쏜다. 하지만 괴물은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하고 방역하여 후루하시를 다치게 한다. 후루하시. 괴물이 이치카와에게 다가와 마무리하려 하고 다시 공격하여 심한 고통을 준다. 후루하시는 괴물을 막기 위해 무기를 잡으려 하지만 괴물은 계속해서 이치카와를 맹렬히 공격하며 여러 곳을 때립니다. 후루하시는 재빨리 무기를 잡았지만 그것은 손상되어 있고 괴물에게 향해 있어 그를 끝내려는 의도입니다. 그 순간 후루하시는 희망을 잃고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길 바랍니다. 그는 울며 적어도 누군가는 이치카와를 구해주길 바랍니다. 괴물이 후루하시를 공격하려던 찰라코프가 뒤에서 괴물 모습으로 나타나 괴물에게 말합니다. 이제 넌 죽는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코프가 엄청난 힘으로 괴물에게 주먹을 날리며 날려버린다.
괴물은 자신의 몸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지며 자신의 머리가 잘렸음을 깨닫는다. 머리가 잘린 것을 깨달은 것이다. 코프가 이치카와에게 다가와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힘을 쓰게 만든 자신을 자책한다. 코프는 이치카와를 들어올려 옆에 두고 괴물을 마무리한다. 아직도 코프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후루하시가 혼란스러워하며 코프가 인간으로 위장한 새로운 유형의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악당 괴물이 다시 일어나며 머리를 제자리에 놓고 코프에게 말한다. 그래, 너는 괴물 8호구나. 코프는 다시 한번 이치카와에게 사과하며 상황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한다. 그에게 긴장을 풀고 수트가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게 하라고 한다. 그는 긴장을 풀고 수트가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게 하라고 말한다. 그 후 코프는 괴물을 향해 나아간다. 괴물은 코프에게 묻는다. 왜 그들을 파괴하는 걸 막느냐고? 너도 괴물 아니냐고. 괴물은 코프를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하고 모든 힘을 다해 코프를 제거하려 한다. 코프를 없애려 한다. 후루아시가 괴물의 시탐 놀라며 괴물이 그들에게 전력의 절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이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이 온 힘을 다해 코프를 공격하지만 코프는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힘을 사용해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며 모두를 놀라게 만듭니다.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빠른 연속 펀치를 괴물에게 날립니다. 괴물은 충격에 빠집니다. 괴물은 다시 시체벽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코프는 쉽게 그것을 부수고 괴물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괴물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괴물은 도망칠 방법을 생각하려 하지만 코프는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부어 괴물을 산산조각 냅니다. 괴물의 핵약점이 드러납니다. 코프는 그 앞에 서서 괴물에게 말한다. 시간이 다 됐어. 그 순간 자위대가 도착해서 코프를 사방에서 포위한다. 그리고 인간을 닮은 새로운 괴물에 대해 지휘부에 보고한다. 우리는 코프와 키쿠로로 돌아가며 코프는 그녀에게 이치카와와 후루아시를 찾으러 갈 것이라고 말한다. 키쿠로는 통신이 끊겼기 때문에 매우 찾기 힘들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코프는 자신의 괴물 형태로 변신할 것이라고 하고 위험한 괴물의 존재를 감지한다. 그는 그녀 앞에서 바로 변신한다. 그는 빠르게 출발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키쿠로는 그를 걱정하고 있다. 그녀는 인간과 닮은 괴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괴물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8번 괴물임을 알게 된다. 하시나는 신속히 지원군을 코프가 있는 장소로 보내고 키쿠로는 이 괴물이 사실 코프임을 깨닫는다. 한편 악한 괴물은 이 순간을 이용해 빠르게 치유하며 자위대 공격을 계획하고 코프의 주의를 끌어 도망가려 한다. 도망치려는 것이다. 하지만 코프가 개입해 괴물에게 묻는다. 왜 인간처럼 행동하느냐고? 네가 괴물인데도 그 이유가 뭐야? 그러자 괴물이 도망친다. 코프는 이 순간 분노해 힘을 써서 땅을 내리치고 먼지를 일으키며 자위대에게서 빠르게 도망친다. 코프는 조용한 곳에 도착하지만 바로 그때 하시나가 뒤에서 나타나 말한다. 수처럼 검은 몸과 해골머리, 드디어 널 찾았다. 아니야. 하시나는 코프가 자위대를 다치게 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지휘부의 위치를 알린다. 코프가 바로 그 사람이다. 코프의 친구들은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 하시나는 코프를 공격하지만 코프는 재빨리 공격을 피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하시나가 전력을 다해 싸우며 해방된 전투력의 92%에 도달한 그의 힘에 충격을 받는다. 하시나와 코프는 전투를 준비하고 코프는 몬스터처럼 죽일 수 없기에 어떻게 하시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지 생각한다. 갑자기 하시나가 코프를 공격해 눈 깜짝할 사이에 심하게 다치게 한다. 코프는 하시나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려 애쓴다. 하시나는 코프에게 또 한 번 타격을 입혀 코프의 핵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코프는 빠르게 자신을 치유하고 최대한 빨리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하시나는 그를 계속 쫓는다. 하시나는 싸우는 동안 이상한 감각을 느끼지만 무시하고 코프를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전력을 다해 코프를 공격해 코프의 다리를 자르고 다시 공격한다. 하지만 코프가 공격을 막으며 하시나의 무기를 붙잡는다. 코프는 온 힘을 다해 하시나의 무기를 쳐내며 그를 벗어난다. 하시나는 민에게 보고를 보내 몬스터 8번이 도망쳤으며 몬스터와의 전투가 끝났다고 알린다. 키쿠로는 앉아 코프와 그의 몬스터 변신에 대해 생각하며
그가 자신을 구한 일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를 믿겠다고 말한다. 그 순간 코프가 도착해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키쿠로는 그의 귀환에 미소 지으며 걱정하지 않았다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코프가 땅에 쓰러지고 키쿠로는 그의 곁으로 달려간다. 그는 괴물이 도망쳤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괴물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코프는 이치카와와 후루아시가 심하게 다쳤으니 확인하러 간다고 말하며 떠난다. 그들은 심하게 다쳤다. 키쿠로는 그를 막으며 지금 그들에게 가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묻는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그녀는 그에게 혼내며 그들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부대가 그를 받고 하시나와 마주한 후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생각에 잠긴 채 앉아있는 하시나로 장면이 전환된다. 미나가 묻는다. 무슨 일이야?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하시나는 몬스터 넘버 8이 가장 강한 몬스터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저 평범한 몬스터가 아니라고. 그는 또한 몬스터 넘버의 알과의 이상한 전투를 되돌아보며 몬스터가 직접 그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공격했을 때도 그가 아닌 그의 무기를 노렸다. 자위대 병사 중 한 명이 하시나와 민에게 이치카와와 후루아시를 공격한 괴물이 시험장에 나타난 괴물과 동일하며 그들이 마주쳤을 때 인간 형태였다고 알린다. 그들은 그 괴물을 인간 모습으로 발견했다. 우리는 인간 형태의 악한 괴물이 길을 걷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차 한 대가 뒤에서 다가오고 운전자는 괴물에게 비키라고 말한다. 길을 비키라고? 괴물은 기회를 잡아 운전자를 삼키고 다시 괴물 형태로 변신한 뒤 차를 몰고 달아난다. 뉴스에서는 이제 괴물 구호로 불리는 악한 괴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괴물 구호는 코프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지만 숨기로 결심한다. 이제 한편 병원에서 이치카와가 코프와 키쿠로 곁에 누워있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치카와는 코프에게 괜찮아서 기쁘다고 말하고 코프는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한다. 내가 그 말을 해야 하는데. 이치카와는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후루아시가 그들 옆에 있어 들으며 그 대화를 엿듣고 묻는다. 왜 그 노인을 고맙다고 하는 거야? 모두가 후루아시의 말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한다. 후루아시는 10번 괴물이 바로 그들을 구한 것이라고 말한다. 코프가 아니라 키쿠로가 개입하며 코프가 승리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괴물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거야. 후루아시도 키쿠로의 말을 믿고 코프에게 감사를 표해. 하지만 후루아시는 왜 몬스터 혈을번이 그들을 구했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해. 그는 그 몬스터가 너무 강해서 한 방에 몬스터 아유번의 머리를 날려버렸다고 말해. 나중에 이치카와와 후루아시는 무사히 본부로 돌아오고 모든 친구들이 그들의 귀환과 팀의 첫 임무 성공을 축하해. 하시나는 팀에게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축하를 시작해. 팀은 임무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며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논의해. 앞으로의 임무를 위해 개선하세요. 하시나가 진정시키며 발표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코프르를 앞으로 부르고 오늘 임무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구한 것을 인정하며 정식으로 승진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정식 장교가 됩니다. 코프와 그의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하시나는 그를 국방군 3사단의 장교로 환영합니다. 모두가 축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코프는 미나의 사무실에 가서 그녀가 그를 공식적으로 국방군 정식 장교로 승진시킵니다. 그가 떠나도 되냐고 묻자 그녀는 그를 다시 부르며 너무 신나지 말라고 말한다. 아직도 내 곁에서 전선에서 싸울 거라고. 코프는 그녀가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기뻐하며 미소 짓는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곧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 그녀도 미소 지으며 알았어. 그럼 상관과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으니 50바퀴 뛰라고 말한다. 코프는 또라며 신음한다. 미나는 코프에게 그의 정식 승진을 요청한 사람이 하시나였다고 알려주며 그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녁에 코프는 평소처럼 공부하다가 하시나가 피곤하지 않도록 쉬기로 결심한다. 다시 와서 그에게 잔소리를 해라. 방으로 가던 중 그는 하시나가 훈련실에서 온 힘을 다해 훈련하는 것을 발견한다. 훈련실에서 하시나는 괴물 형태일 때 코프와 싸울 때와 같은 강도로 연습하고 있다. 괴물 형태로 코프는 충격을 받고 땅에 쓰러진다. 하시나는 그를 보고 말한다. 또 늦게까지 깨어 있었구나. 코프가 대답한다. 너도 그렇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시나는 대답한다. 괴물 8호를 베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훈련하려고 해. 다음번에는 절반만 남기고 그를 완전히 무찌르자. 그 순간 하늘에 새롭고 매우 강력한 괴물이 나타나 거대한 날아다니는 괴물 무리 위에 서서 착륙할 준비를 한다. 우리는 하시나에게 돌아가 괴물 8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괴물이 인류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코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본다. 그의 해방력은 아직 겨우 1%에 불과하다. 그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떨어지는 불꽃에 충격을 받는다. 하늘에서 그 순간 모두가 깨어나고 하시나는 지휘본부에 상황을 묻는다. 업데이트. 경찰관이 그에게 수십 마리의 날아다니는 괴물들이 모두 공격 중이라고 알립니다. 한 번에 그녀는 괴물들이 곳곳에 퍼지고 있으며 그들의 힘이 6배 1에서 6.5까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괴물들이 잔인한 힘으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시나가 출발 준비를 하며 미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팀을 이끌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경찰관에게 전투를 위해 호출하지만 본부 밖 지역에서의 괴물 공격에 대한 보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의아해합니다. 그는 몬스터들이 특히 본부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불타는 기지를 바라보는 코프에게 돌아가며 왜 모든 몬스터들이 용타입인지 궁금해 한다. 그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 하시키나는 모든 부대를 모아 함께 전투에 나선다. 코프는 무정의를 통해 하시키나와 연락하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린다. 것이다. 하시키나는 그가 아는 것을 묻고 코프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많은 용들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보통은 몇 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요. 하시나가 대답해요. 알겠습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더 강한 몬스터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용들을 이끄는 강력한 몬스터가 나타나요. 하시나 앞에. 하시나는 코프와 통화를 끊고 몬스터들과 싸울 준비를 해요. 몬스터가 하시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기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가? 모두가 몬스터의 말하는 능력에 충격을 받아요. 하시나는 대답해요. 미나 대장이 없으니 지금은 내가 가장 강해요. 몬스터가 답합니다. 그래 이제 넌 먹잇감이야? 경찰관이 하시나에게 괴물의 힘이 8.3이라고 알려주며 그것이 리더급임을 알립니다. 모든 신병들이 긴장한 채 괴물이 하시나를 공격합니다. 하시나는 재빨리 공격을 피하지만 괴물이 뒤에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잘 피했네. 이번에는 어떻게 피할래? 괴물이 또 다른 엄청난 공격을 퍼붓지만 하시나는 다시 피합니다. 괴물이 힘껏 포효하며 용들도 함께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병사들은 이 이상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괴물이 다시 공격하지만 하시나는 또 한 번 피합니다. 하시나는 괴물의 공격이 유성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한다. 맞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시나와 괴물의 전투가 치열해지고 하시나는 괴물의 피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괴물 10번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한편 신병들은 다른 용들과 싸우지만 그들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후퇴하여 멀리서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코프는 팀을 이끄는 신병에게 용의 뒤를 잡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것이 약점이기 때문이다. 신병들은 명령에 따르지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용들이 공격을 협력해서 등 뒤를 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괴물들의 협력 때문에 실패했다고 코프에게 보고한다. 키쿠로는 용을 물리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다. 신병들은 이 말에 혼란스러워하고 키쿠로는 행동에 나서 그녀 앞에 있는 용을 온 힘을 다해 공격한다. 그녀는 강력한 일격을 가해 용을 제거하며 말한다. 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내 힘을 사용할 것이다. 몇 분 전으로 회상하며 키쿠로가 무기 보관실에서 하시나와 미나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신들과 같은 특별한 무기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놀라서 내가 승진해서 대위가 되어 특별 무기를 받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 특별 무기요? 하시나가 보통은 그렇지만 올해 이상한 괴물들이 많아서 예외라고 설명한다. 이례적으로요. 키쿠로는 기지에서 3번째로 강한 장교이기 때문에 본부 부대 출신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녀를 그렇게 대우한다. 그들은 무기를 건네주고 미나가 말한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하시나 다음으로 강한 무기야.
기지의 최강 무기야. 현재로 돌아와서 키쿠로는 새 무기를 사용하며 말한다. 이것은 프로토타입 치고는 훌륭하군. 이것은 프로토타입으로서 훌륭하다. 그녀는 새 무기의 힘을 이용해 앞에 있는 모든 용을 순식간에 없앤다.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놀라운 힘에 놀란다. 갑자기 하늘에서 용이 급강하고 기쿠로는 방심한다. 이치카와는 얼음 총알로 용을 쏘아 괴물을 땅에 쓰러뜨린다.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용도 날 수 있으니까. 기쿠로는 모든 힘을 풀어 용도 파괴한다. 훈련생들은 열광하고 기쿠로와 이치카와가 함께 용을 상대할 것임을 알게 된다. 반면 다른 이들은 혼자 사는 용을 사냥한다. 하시나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강력한 용사령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어렵게 공격을 피하며 계속 도망치지만 간신히 탈출합니다. 경찰관은 몬스터의 힘에 놀라며 정말 엄청나게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시나는 이상하게도 몬스터가 전투를 즐기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답합니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는 몬스터를 훈련장으로 유인합니다. 하시나가 몬스터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뒤에서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몬스터는 이렇게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너를 잡아먹고 더 강해지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며 괴수가 전력을 다해 하시나를 공격하며 날려버린다. 하지만 하시나는 괴수의 팔을 잘라내는데 성공한다. 하시나는 경찰관에게 이제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모든 힘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른 훈련생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투력을 92%까지 끌어올리며 힘을 폭발시킨다. 그 순간 코프는 한 용이 동료를 끝내려는 모습을 본다. 그 용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몸의 일부를 변형시켜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다리를 변형시켜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구한다. 그의 동료는 그의 구출에 놀라워하며 감사를 표한다. 그녀가 묻는다. 너는 슈트의 힘을 해제하는 법을 배웠니? 아니면 코프는 놀라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한다. 그는 대답한다. 글쎄, 난 이제 정식 장교니까 확실히 슈트의 힘을 해제할 수 있어. 그 순간 용이 다시 불꽃 숨쉬기로 공격을 준비한다. 하지만 키쿠로가 나타나서 용을 완전히 파괴한다. 그녀는 팀에게 말한다. 내가 몬스터들과 이치카와를 처리할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부상자를 빠르게 대피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이치카와는 코프에게 다시 변신하지 말고 팀원들을 믿으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전투에 돌입하고 코프는 이치카와와 키쿠로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감탄한다. 팀워크. 그 순간 각 팀의 리더들이 전투에 합류하여 남은 드래곤들을 제거하려 한다. 하시나가 괴물과 맞서며 말한다. 너는 잘못된 목표를 선택했어.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길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는 전투를 준비하며 힘차게 괴물에게 공격한다. 다시 공격하고 괴물은 하시나의 공격에 방어를 뚫으며 좌절한다. 괴물은 말한다. 이건 전혀 재미없어. 괴물은 하시나가 방어를 뚫는 능력에 좌절하며 이건 전혀 재미없어 라고 말한다. 괴물은 하시나가 절반으로 자르자 기절한다. 하시나가 검수를 계속 사용하며 괴물의 다른 팔을 베어내고 있다. 찢어버리며 괴물이 분노에 휩싸여 팔다리를 다시 붙이고 하시나를 놀라게 한다. 전투는 치열하게 계속되고 하시나는 최대한 피하며 버틴다. 괴물은 싸움을 매우 즐기며 하시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베어나간다. 등에 노출된 핵심을 향해 하시나는 온 힘을 다해 괴물을 공격하고 모두가 그가 마침내 이겼다고 믿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괴물이 거대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신하며 카페는 향상된 감각으로 괴물의 존재를 느낀다. 심지어 스스로 변신하고 있다. 장교는 충격을 받고 하시나에게 괴물의 힘이 9에 도달했다고 알린다. 즉 이제 더 강해졌다는 뜻이다. 하시나는 압도적인 힘에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해 있다. 카페는 괴물의 존재를 더 강하게 느끼고 걱정하게 된다. 하시나.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간다. 우리는 괴물의 파괴 공격을 피하는 하시나로 돌아갑니다. 그는 괴물에게 몇 차례 타격을 가하지만 효과가 없다. 하시나는 속도를 이용해 괴물과 싸우며 그 핵심에 다가가려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갑자기 하시나가 지쳐서 입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그의 슈트가 최대 버티기를 달성했다고 알려준다. 경찰관이 즉시 슈트를 종료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죽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 용들도 하시나를 공격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하시나는 재빨리 괴물 뒤로 숨어 공격한다. 하지만 괴물이 그를 발견하고 힘껏 공격하여 그를 완전히 쓰러뜨린다. 그리고 그의 슈트도 작동을 멈춘다. 하시나는 죽음 직전이고 경찰관은 매우 걱정한다. 경찰관이 그에게 부르고 하시나가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안심시킨다. 비록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보호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괴물의 공격은 유성처럼 강력하다.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만 크게 고생한다. 그는 경찰관에게 도시 상황을 묻는다. 그녀는 대피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괴물을 제거했다고 말한다. 외부의 괴물들은 한편 강력한 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마침내 하시나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찾는다. 그 순간 하시나는 괴물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한다. 죽을 때까지 괴물은 전력을 다해 그를 공격하며 죽이려 하지만 하시나는 공격을 피하고 방역한다. 괴물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스스로를 치유한다. 하시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오직 검으로 싸우는 법만 알았고 미나를 만나 그녀가 팀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하시나는 미나가 맡긴 기지를 지키기로 결심한다. 설령 그것이 그에게 목숨을 앗아간다. 하시나는 온 힘을 다해 괴물과 싸운다. 하지만 괴물이 그를 붙잡아 죽이고 잡아먹으려 한다. 바로 그때 코프가 도착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변신하기로 결심한다. 이치카와는 그가 변신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소용없다. 그 순간 미나가 도착하고 코프는 변신을 멈춘다. 모두가 미나를 보고 안도한다. 미나는 파괴 무기를 사용해 괴물에게 공격하지만 괴물은 다시 재생한다. 경찰은 미나에게 괴물의 약점을 알려준다. 하시나는 괴물을 계속 공격하며 주의를 끌고 미나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마을의 전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경관은 공격을 계속하면 하시나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시나는 자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키쿠로가 나타나 온 힘을 다해 괴물을 공격한다. 하지만 괴물은 그녀의 공격을 피한다. 그녀는 아직 괴물과 맞설 만큼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시나는 그녀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괴물의 피부를 벌려 미나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해 괴물에게 강력한 일격을 성공적으로 가한다. 미나는 이 순간을 틈타 공격하여 괴물의 핵심을 드러낸다. 용들이 미나를 공격하려만 하지만 나머지 팀원들이 용들을 막아주며 그녀를 돕는다. 그들은 또한 거대한 괴물에게 공격을 가한다. 자위대 제3부대 전체가 그 순간 거대한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로 뭉친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다. 하시나는 괴물을 갈라놓고 괴물은 그를 삼키려 한다. 미나는 하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한다. 네가 내 부관이 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그녀는 힘의 96%를 해방시키고 파괴적인 공격을 펼쳐서 괴물을 완전히 파괴한다. 모두 임무를 완수한 것을 축하하며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한다. 코프는 감격에 휩싸여 말한다. 이게 내가 항상 꿈꾸던 자위대다. 그들은 모두 대단하다. 그 순간 미나가 더 많은 괴물을 감지하고 팀은 충격에 빠진다. 모든 용들이 하나의 거대한 형태로 합쳐져서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을 만든다. 그 폭탄은 핵폭발과 같은 충격을 주며 모두는 이 폭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한다. 지면에 닿으면 모든 것을 파괴할 테니까. 거대 괴수의 머리가 하신에게 외치며 말한다. 우리가 비긴 것 같군. 이 전투에서. 하지만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코프가 갑자기 힘껏 달려가서 폭탄 쪽으로 이치카와가 그를 막으려 하며 말한다. 어디 가는 거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시나가 그를 뒤따라 달리며 막으려 한다. 코프는 잠시 멈추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빠른 걸까? 그의 슈트 힘이 겨우 1%밖에 안 되는 건 아니야. 갑자기 코프가 모두 앞에서 괴물 형태로 변신하며 폭탄을 공격한다. 모두가 코프가 8번 괴물로 변신한 것에 놀라고 장교는 이 지역에 9.8의 힘을 가진 괴물이 나타났다고 알린다. 팀은 코프의 변신에 충격을 받는다. 코프는 온 힘을 다해 파괴적인 폭탄을 공격하며 그것을 우주로 옮겨 완전히 파괴한다.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모두가 폭발 충격을 피하기 위해 보호방패를 활성화한다. 훈련구역은 완전히 파괴된다.
코프는 위험이 지나간 것에 안도하며 쓰러져 인간 모습으로 돌아간다. 형태. 미나와 군대가 그 뒤에 도착해서 그에게 항복하라고 하며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를 장면이 지휘본부로 전환되며 모든 최고방위 지도자들이 모여 있다.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면서 그들은 지도자급 몬스터가 그들이 적을 물리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인류를 공격한 괴물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대중과 언론의 비밀로 하기로 결정한다. 괴물 구호 때와 마찬가지로 한 지도자가 일부 외국이 실험 중인 것을 언급합니다. 인간에게 괴수 조직을 이식하여 인류의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은 코프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괴수들처럼 무기로 만들어서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 지도자는 코프를 자위용 살아있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위군을 위해 장군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답하며 먼저 그를 잡아야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합니다. 코프는 작전실에 감금되어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는 의식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그는 키쿠로의 말을 떠올린다. 자위대가 강력한 괴물들의 몸을 이용해 무기로 만든다는 말. 그 말을 기억하며 그 순간 미나하시나 그리고 병사들이 들어와 코프를 주요 기지시설 중 하나로 데려간다. 그들은 그를 데리고 간다. 코프는 민에게 사과하려 하지만 하시나가 그를 말리고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그는 일어난다. 그들은 그를 수송 차량으로 데려가고 코프는 모든 친구들이 절망에 빠져 서 있는 것을 본다. 그의 눈앞에 차량 문이 닫히자 이치카와가 그에게 외친다. 그는 분명 코프는 그들에게 돌아갈 거야. 차문이 닫힌 후 미나는 코프에게 자신이 여전히 믿는다고 말해. 그가 괴물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증거와 녹음 자료를 모을 거라고, 도울 거라고. 그녀는 3부대에 누구도 그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며 앉아서 편히 쉬라고 명령해. 차량들은 본부를 향해 가고 3부대 모든 대원들이 코프가 굴레를 하며 차량에 타는 모습을 향해 경례를 한다. 한 고위 간부가 묻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시나가 대답한다. 우리는 우리 지휘관에게 경례하는 중입니다, 미나. 지도자는 침묵하며 대답한다. 괴물에게 경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는 코프가 서말 1개가 넘는 보호문이 있는 비밀 지하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본다. 문들이 있다. 며칠 후 코프의 모든 친구들은 그를 걱정하지만 결정은 자신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결정은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 그것은 고위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 장교가 미나의 사무실에 들어와 왜 자신을 부른 것인지 묻는다. 미나는 장교에게 코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가능한 한 빨리 모으라고 요청한다. 즉시 장교는 동의하고 즉시 일을 시작한다. 키쿠로는 아버지인 장군의 사무실로 향한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자위대 장교로서 코프가 자신과 팀원들을 여러 번 구했으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 여러 번. 그는 대답한다. 바보야, 그는 너희 모두를 속였어. 그는 코프의 흉부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심장 대신 코어가 있음을 드러낸다. 즉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죽인 괴물과 같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명령한다. 키쿠로는 떠나면서도 계속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를 믿어. 장면은 코프로 바뀌고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들어온다. 그가 묻는다. 또 다른 신체 검사를 할 건가요? 이 상태로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다. 사면대로 돌아와서 미나가 코프의 친구들에게 알린다. 그들이 잠시 다른 부대로 정은할 것이라고. 이 조치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서마을 뒤 연대의 기지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을 무찌를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그들이 승리의 열쇠이기 때문에 자위대 최고의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치카와만이 유일하게 즉시 동의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국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했다. 나중에 우리는 코프의 모든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 연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시험실에 있는 코프로 돌아가고 그는 모두에게 자신이 신뢰받을 만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인간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 순간 장군이 방에 들어오고 코프는 깜짝 놀란다. 기쿠로를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은 위에서 상황을 지켜본다. 코프가 장군에게 말한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장군은 코프의 구속을 풀라고 명령한다. 코프가 일어나 말을 하려는 순간 장군이 그의 가슴을 쏜다. 코프는 괴물 같은 팔로 총알을 막는다. 장군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코프의 몸을 꽉 쥐고 혈액 샘플을 채취한다. 그는 맨손으로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말하며 이것이 네가 괴물임을 증명한다고 한다. 하지만 코프는 다시 일어나 말한다. 나는 인간이고 내 이름은 코프다. 그 순간 장군은 그의 특수 무기인 괴물 2회에서 만들어진 놀라운 건틀릿 한 쌍을 요청한다. 그는 거대한 힘을 발동하며 괴물 8호를 소탕하기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코프는 완전히 변신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임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장군은 전력을 다해 공격하며 코프를 완전히 압도한다. 장군은 자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병사임이 밝혀진다. 말리스 코프는 몸 일부를 변신시키기 시작하고 두 사람 사이에 장대한 전투가 시작된다. 코프가 공격을 피하려 애쓰면서 전투는 매우 치열해진다.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의 몸은 마치 또 다른 괴물과 싸우는 듯 반응하기 시작한다. 장군은 코프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코프는 완전히 변신하며 통제력을 잃고 괴물 같은 힘이 그를 덮친다. 코프의 몸은 무서운 힘을 드러내며 온 힘을 다해 장군을 공격한다. 그를 죽이려고 한다. 장면은 이치카와와 후루하시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모습으로 전환되며 이치카와는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후루하시가 왜 무리하냐고 묻자 이치카와는 다음번에 코프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빨리 강해지고 싶다고 답한다. 코프에게 의지하지 않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후루하시는 답답해하지만 자신도 더 열심히 훈련하기로 한다. 그때 3부대 대장이 도착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들은 오늘 코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알리고 코프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우리는 지도부가 미나도 본부로 소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현재 괴물번호 8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녀에게 알린다. 한편 지도자들은 코오프의 전투력을 시험하고 있다. 우리는 키쿠로의 아버지가 장군님을 알게 되고 그는 코오프와 싸우며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있다. 코오프의 괴물 같은 힘이 통제력을 잃은 모습을 보고 그가 그것과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본다. 그는 야수 같은 힘으로 장군을 공격하고 장군이 입고 있는 갑옷이 오래전에 그들이 물리친 괴물 2호의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두 괴물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의미다. 지도자들은 장군이 인간 형태의 코오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코오프를 도발하기로 결정한다. 키쿠로는 아버지가 코프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나머지 팀원들은 마지막 전투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그때 코프가 그들을 구했고 그가 없었다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다. 코프는 최고의 힘에 도달했지만 그의 야수 같은 힘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계속 맹렬히 싸운다. 코프가 장군을 죽이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코프는 키쿠로를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괴물 같은 힘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그의 야수 같은 힘이 완전히 통제권을 잡았고 장군은 희망을 일어맺는다. 코프가 언제든지 인간 모습으로 돌아와 몸과 힘을 다시 통제할 것이라는 희망을 잃는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한다. 코프는 미나와 그녀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녀가 항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안다. 그는 의식을 되찾고 마지막 순간에 힘을 제어하여 장군 대신 자신을 심하게 다치게 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몬스터 8호가 아니라 코프라고. 코프는 지쳐 땅에 쓰러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군인팀이 그를 제거하러 도착하지만 장군이 그들을 막는다. 우리는 그 군인들이 자위대 1사단장 진이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위대에 장군은 의무병들에게 코프를 즉시 치료하라고 명령한다. 진이 코프와 관련된 계획이 무엇인지 묻자 모두가 회의장으로 돌아갑니다. 장군이 코프를 검사한 후에 말이죠. 다른 지도자들은 코프에 대한 그의 결정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또한 코프를 더 잘 아는 민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들이 그렇습니다. 한 지도자는 그녀의 의견이 이미 결정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단지 형식적 절차라고 합니다. 미나는 코프가 괴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답하며 자신이 군인으로서 목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요? 그녀는 코프의 업적을 이야기한다. 지도자들은 냉담하게 대답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사용한 야수 같은 힘 덕분일 뿐이라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그는 신입 장교일 뿐이니 괴물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다고. 미나는 코프가 말 그대로 괴물일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업적은 그의 야수 같은 본성 덕분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누구보다 인간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가를 불문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구하려 애쓴다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완강하게 대답한다. 내 의견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넌 그가 네 친구라서 그냥 그를 변호하는 거야. 우리는 절대 그를 믿지 않을 거야. 장군은 미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자 장군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코프 사령관의 직접적인 감정을 들었다고 전한다. 그들은 대답한다. 우리는 그녀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지금 그를 죽인다면 아무도 우리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의료실에 있는 코프를 보고 어렸을 때 미나를 떠올리며 괴물 때문에 죽은 그녀의 고양이를 슬퍼하며 울고 있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항상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곁에 코프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방 안에 장군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장군은 코프에게 자신이 그를 다치게 했다면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를? 장군은 코프가 괜찮다며 안도하고 그를 당분간 괴물로 간주하기로 한 평의회의 결정을 알린다. 당분간 괴물로 간주하기로? 하지만 그가 인류의 위협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코프를 살려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장군은 코프가 인류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고 다른 괴물들처럼 무기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리더들을 설득해서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반대했죠. 끝까지 장군이 코프에게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코프는 자위대 장교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